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의 11월이 갔습니다. 11월은 나쁘지는 않았죠. 하지만 내 포트폴리오는 먹고 터지고 커다란 변화가 없는, 그나마 살짝 나아지기는 했지만 공포의 11월, 변태적인 10월이 지나서 11월은 살짝 좋아졌는데 이제 올 연말의 마지막 한 달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에 임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고 중요한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이 여러 사건이 많았죠. 특히 공매도도 금지하고 출렁출렁하고 에코프로 머티, 두산 노보틱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운 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또한 포트폴리오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잘 견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로 또 저랑 함께 같이 한번 해봅시다. 30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니까 약세장에서는 좀 방어력이 있고 강세장에서는 좀 강하게 못 뒀다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경험이 항상 강세장보다는 약세장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의 어떤 생각들이. 자, 12월과 내년은 좀 강세장을 기대해보면 좀 뭔가 복구를 하고 좀 리커버리 하는 그런 멋진 12월과 내년 상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2023년 12월 1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격언이 맞는 날이죠. PC 물가지수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인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오늘도 이제 개별 종목장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주중에 올라왔던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또 여러 연방은행 총재들이 한마디씩 하셨죠. 이게 사람들이 다 그걸 날리는, 사람들이 이제 긴축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안도감을 실 때마다 이제 말로써 이제 속tem표를 조져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성장주인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두들겨 맞는 그러한 모습.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흐름을 PC 물가지수가 증명을 했듯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에 이러한 대꾸 밖으로 올라오는 것에 눈 돌아가면 주식하기 힘들죠. 긴 트렌드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1.17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66 하락을 했습니다. S&P500은 0.12 상승. 이게 이제 최종 종가가 아니고 중간에 제가 30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수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드디어 PC,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미국 10월 그놈 PC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년비 YY로 3.5% 상승, 예상을 부합을 했습니다. 네, PC 물가지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PC 물가지수와 CPI는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PC 물가지수는 뭐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CPI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PC 물가지수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한국말로 풀이하면 개인 소비 지출인데, CPI가 도시 근로자만 중심이라는 거죠. 도시 소비자 생계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도시 가구만 포함돼서 물가를 지표를 발표하는 게 CP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 90% 맞는 거죠. 반면 PC 물가지수는 모든 미국인이 포함된다. 모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네, 여기에 정보 보조금이 어느 정도 포함되고 의료보험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PC 물가지수가 CPI 물가지수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범위, 그러니까 관여된 사람이 한 25%나 더 많을 정도로 미국 전체의 속속들이 속살을 볼 수 있는 물가지수가 PC 물가지수다. CPI는 도시 근로자를 주로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YI로 보면 이전이 3.4였는데 이번에는 3.0이 나왔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3.0까지 빠지는 모습. 다음에 이제 코어 CPI가 중요하죠. 네, 코어 근원 CPI는 지난달 3.7에서 이번 달 3.5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11월 근원 CPI 전년비로 YY는 3.5, 전월 MOM은 0.2%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예상에 부합을 했다. 7월 이후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돼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오늘 오히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포인트는 지방은행 총재,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1만 8천 명으로 예상을 하였다.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10월 잠정 주택 판매는 전년비 8.5%는 하락을 하며 역대 최저. 계속 주택 지표들이 안 좋게 나 신규 주택 판매도 안 좋게 나오고 애틀란타 연은이 미 4분기 GDP를 지난 3분기는 5.2였는데 이제는 1.8까지 내리는 4분기는 좀 침체될 것이다. 슬로우다운 해질 것이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어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합의를 완전히 한 거죠. 그래서 어제 WTI가 오르고 오늘은 막상 추가 감산이 합의가 되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늘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COP 28개국이 두바이에서 개방을 했다. 개도국 기후피해 보상기금을 출범을 시킬 것이다.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 목표치 도달을 위해서 금리를 높여야 한다. 이 말이 이제 오늘 금리 상승하고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들을 한방 두들겨 패는 그러한 단어로 작용을 한 거죠. 샌프란스 연은 총재는 금리나 검토 대상 아니다. 이 두 사람의 강성 발언이 오늘 시장에 오히려 PCE 물가지수 발표보다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었던 뉴스는 S&P 글로벌에서 12월 FOMC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추가금리 인상을 한번 해주고 그냥 끝내버릴 확률, 이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P 글로벌이 이 파웰의 생각을 한번 읽어봤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올리고 그냥 끝내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닐까,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 방 날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좀 복잡한 오럴 리스크, 버블 리스크가 굉장히 큰 하루였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 달러 지수도 강세로 돌아섰네요. 0.81% 상승해서 103.57. 102에서 지수가 103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 원화도 다시 1,300원대까지 올라갔네요. 1,300원. 저는 이게 이제 이 장의 강세장이 끝나는 것은 1,250원이다. 1,250원이 와야 한국의 이 강세장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 1,250원대까지 보면 그때는 또 바닥이니까 그때는 팔아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카페에 글을 쓸 때 결론에서 이 종목 이것저것 경제지표를 볼 거 없이 이제는 환율을 보고 투자를 해라. 환율이 1,250원대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롱이다. 매수다. 1,250원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가 볼 수 있는, 시장에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제가 이 30년도 본 지표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게 수출 데이터하고 환율 데이터였던 거죠. 오늘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발표했는데 좀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좀 빠졌죠.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 멋진데 저거 문제가 많구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고 아직 배터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저는 근데 뒤집어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악재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스테인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소재의 문제, 경량을 줄이는 거 문제, 그 다음에 배터리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자기 내재화를 시켜서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LG 엔솔이나 LNF 같은 한국 서프라이체인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테슬라 문제가 해결이 사이버 트럭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빠지면 빠질수록 사야죠. 테슬라는 사서 300달러까지 들고 가서 또 파는 대꼬박꼬 박스권 트레이딩을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네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러한 성장주들 특히 반도체주들이 한 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국채 금리를 보면 2년이 다시 4.726까지 올라왔죠. 7.8bp 상승해서 올라왔고 10년짜리도 4.363, 4.2까지 내려왔던 게 9.6bp, 20년짜리는 9bp, 30년짜리는 8.6bp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죠. 경기 긴축에 대해서 너무 끈을 놓지 마라. 아직 금리를 인하할 때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막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만치로제 일라일릴리는 590달러로 0.1%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전히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 전기차 쪽이 두들겨 맞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이상 하락하며 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포인트. 오늘은 또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 것인가. 어제는 우리가 금이 왜 상승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요약을 해보면 미국 부채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금 가격이 2045달러까지 치고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결론을 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한번 보면 오늘은 발틱 운임지수가 올랐다는 거죠. 발틱 운임지수 2391까지 발틱 운임지수가 올라왔는데 건화물 그러니까 뚜껑이 없이 나르는 뭐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지수인데 이 지수가 2391까지 운임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요인을 한번 찾아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최근 약세였던 해운 주가가 크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일부 운임지수가 상승세를 탔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쇼핑객들이 늘어나는 듯 경기 반등 시로에 반응한 것으로 시장은 일단 표면적으로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 업종의 보릿고개가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가격 지수들이 먼저 올라가는 약간 이것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선행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도 수급 등의 영향에 운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재 해운업계의 중론입니다. 해운지 흐름은 통상 물동량과 발틱 운임지수의 추이의 영향을 받고 또 경기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BDI 지수는 지난주 2002포인트를 마감했는데 오늘 2391까지 상승하며 한 달 만에 2000포인트로 복귀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중에 파나막스 큰 배죠. 네, 좀 작은 배인가 중간 정도 배인가 파나막스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 주 후반에는 대형 성사인 케이프 사이즈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배 중에서 제일 큰 걸 케이프, 그 다음에 파나막스 이렇게 부르죠. 케이프 사이즈는 양대 수역에서 화물 수요가 호조세였는데 브라질발 철광석, 서아프리카발 보크사이트 물동량이 강세를 보이고 중국 부동산 관련 센티먼트도 개선되면서 지수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 BDI 지수는 중국과 브라질의 철광석과 원유,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기간 쇼핑객이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소비 심리가 양호했던 것도 BDI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호한 소비 경기에 더불어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요인들이죠. 전미 소매연맹에 따르면 지난 23일 추수감사절부터 24일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27년도 사이버 먼데이 이르기까지 연휴 총 5일 기간 쇼핑을 위해 매장을 찾거나 웹사이트를 검색한 인구가 2억 4천만 명에 2억 4백만 명이 이를 정도로 전월 전년 대비 한 7%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봐도 수출 금액이 13개월 동안 반등하는 듯 수출 경기 개선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향후 건화물 업황은 연말 랠리 이후 내년 1분기 춘절을 전후로 한 시황에 큰 영향을 향후에 줄 것이다. 방향성은 춘절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컨테이너 업황 수급은 부담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컨테이너 물량은 여전히 반등하지만 운임이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다. 결국 공급 문제로 귀결될 것이고 내년 상반까지 운임에 대한 급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었다시피 파나마 운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파나마 운하는 그 통행로가
지나가는 배의 길이 해수면보다 높기 때문에 관문을 설치해서 물을 빼거나 채워서 수위를 조절하는데 관문의 핵심 물을 집어넣는 그 수원이 같은 호라는 호수가 옆에 있는 호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나 엘니뇨 영향으로 파나마에서 지난 5월에서 11월 우기 시즌에도 강우량이 급감하면서 가뭄이 왔다는 거죠. 특히 10월 강우량은 평년 대비 41%나 감소하며 1950년 이후 가장 건조한 그러한 한 해를 보냈다는 거죠. 이에 카트노 수위는 올해 11월 26일까지 145일간 80피트를 하회하며 1965년에서 22년 동안 197과 차이를 좁혔다. 상당히 비가 적게 오면서 이 카트노에서 물을 받아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배들을 옮겨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가 적게 오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죠. 파나막스급 선박이 관문을 통과할 때 평균 2억 리터의 담수가 필요한데 담수 부족에 대응하고자 파나마 운하청은 10월 30일 통행 규제를 발표를 했죠. 통행료 이용에 대한 일벽 예할 가능 슬롯수가 올해 11월 25척에서 내년 2월 18척까지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뭔가 물동량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 파나마 운하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즉 사전 예약 없이 운하를 통과하기 어렵고 통행료 또한 크게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거죠. 일례로 일본 에너지 기업 이노스는 통행 입찰을 위해 398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파나마 운하에서의 물 가뭄으로 인한 통행의 그 이러한 저해 요인들이 또 운임지수를 크게 올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인도 되죠. 이러한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반도체들 한번 봅시다. 반도체 생산이 줄은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반도체가 생산이 줄고 있다. 이제 삼성전자가 확실히 줄이는 것은 물량을 줄이는 것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프상으로도 출하 및 재고도 감소를 하고 있다. 반도체 출하도 빠진 반면 이게 반도체 출하도 빠진 반면 이 재고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출하와 재고가 모두 하락하면서 이제 가격이 그 다음에 올라야 되는데 생각만 그렇게 빠르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재고 순환 지표도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업종 지수도 바닥을 치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재고 순환 지표 회복도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자동차 업종 지수도 올랐다 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생산 지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재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확연히 나타나죠.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단가 및 물량 또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가 지수가 빨간 건데 바닥을 찍고 이렇게 개선이 좀 더 개선될 확률이 많죠. 여기서 이 정도 기존의 평균선을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따라서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1차로 선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 지수들이 올라왔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잘 안 찍히니까 추가 상승 탄력을 잃어버린데 여기다가 HBM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너무 때가 많이 탄 너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매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숫자로 검증이 된다면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반도체의 이 시황 사이클이 평균 1.5씩이 걸리기 때문에 상승도 1.5년 하락도 1.5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의 3분의 1 정도 올랐다. 따라서 반도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여러 연방은행 총재들이 어떤 풀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 방씩 먹이는 거죠. 오럴로 시장을 통제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건 오럴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사이버 트랙에 대한 경계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기회다. 이 문제를 해결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특히 4680 배터리 문제는 우리 LG엔솔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서플라인에 속한 우리 LNF라든지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은 튼튼하고
이제 시장은 내년 연초에 무엇이 리딩을 할 것이니 여기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지금 로봇이 일단 먼저 앞쪽에서 튀어서 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시장이 금요일에는 주말 효과로 인해 차익 매물이 내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크지는 않겠다. 하지만 연초 3월까지 1분기까지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들고 가다가 이 중간에 목표 가격 도달 시 한 50% 팔아주고 또 기다리다가 조정받아서 내려오면 또 사는 이러한 박스권 트레이딩 이외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이야기해 줄 것은 없습니다. 시장의 끝을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환율을 봐라. 환율이 약세에서 1250원까지 강세가 갔을 때가 팔 때다. 아직까지는 1300원대에 있으니까 환율 지표와 다음에 수출 지표가 꺾이는지를 봐라. 이 두 가지 지표가 한국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정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수출 지표와 환율 지표가 가장 잘 맞더라,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자, 이것저것 쫓아가다가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로봇, 자율주행, AI, 2차전지, 다음에 요즘은 팹립스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들죠. AD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리딩 종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에 팹립스 기업에 대한 그러한 그 소테마가 지금 형성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좀 들어가서 목표 수익률은 여기서 15%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좁혀 투자하시기를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네, 오늘은 좀 대꾸받고 그동안 주중에 올랐던 것을 토해낼 그러한 날이지만은 참고 오히려 종가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된다. 다음 주를 기대를 하면서 종가 플레이를 해라. 다음 달 CPI가 한 10일 정도 발표하는데 또 CPI 발표 때까지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금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또 제가 시장에서 다양한 어떤 테마들을 분석을 해놓으니까 저희 좀 카페에 들어오셔서 많이 생각하고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좋은 카페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입니다. 날이 너무 추워요. 저도 살짝 이 목을 좀 많이 썼더니 목 감기가 왔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러분도 주말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주말 12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